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의 어떤 그 지원, 용돈, 축하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주는 사람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뺀 그 과세표준이 50만 원이 안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의 친척들로부터 내가 4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4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물론 친척 공제가 1000만 원이 있긴 해요. 그 1000만 원이 넘어갔어도 어쨌든 이 400만 원이지만 각 사람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좀 쟁점이 되는 게 이제 그 생활비하고 교육비예요. 그래서 이 생활비하고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또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생활비하고 교육비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요건은 피부양자 요건이에요. 부양 의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의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양 의무라는 것은 배우자 간에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넘어간 자녀들과 부모의 경우에는 생활 능력이 없을 때는 자녀를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모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비하고 교육비는 부양 의무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어기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주면 되는, 그건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쓰다가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저축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증여세가 과세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요. 특히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가 학자금 대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때 부모가 이제 그 경제적 여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너 대학교 다닐 때 내가 학자금 못 대줘갖고 너 대출 받았고 다녔는데 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갚아주면 이건 증여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주고 그 금액을 필요한 데 써야만 비과세인 거죠. 근데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녀의 빚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1년에 뭐 1억 정도 든다 그래요. 학비하고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러면 한 뭐 4년, 5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간다 그러면 자녀에게 5억을 한꺼번에 주면서 내가 5억을 한꺼번에 줄 테니까 너희가 은행에 넣어놓고 유학 다니는 동안에 계속 이걸로 써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증여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 생활비나 교육비나 주거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필요할 때마다 이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5년치를 한꺼번에 줬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부 조금씩 떼어내고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큰 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비과세 해당이 안 됩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전 판례인데요. 그 자녀가 일단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받고 박사 후과정을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을 받았어요. 결혼을 해갖고 아이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 박사 후과정 연구원으로서 받는 급여로는 이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부모가 여기다가 그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구세청에서는 아니 자녀가 생활 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급여를 받는데 여기다가 왜 생활비를 지원해 주냐. 이건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본 거예요. 생활 능력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부양 의무가 없는데 거기다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 증여세 과세를 했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더 준 거기 때문에 이거 과세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과세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걸 과세하는 것도 사실은 좀 특이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특이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이것이 과세가 되는 일이지 이런 것을 구세청이 막 과세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많이 이게 과세가 되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수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계좌에서
손자녀의 유학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좌로 인출되거나 나간 게 있어요. 또는 뭐 외화로 바꿨던 사건이 나온다. 이러면 조사관은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부양 의무가 없는 자에게 줬던 교육비이기 때문에 이건 징역세에 과세한다 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돈은 은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1년에 10,000불 이상 나가면 구세청에 통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구세청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나간다면 그거 가지고 과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거기서 무슨 비트코인 투자를 하거나 뭐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참 애매해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면 빨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입금한 돈을 증여로 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출금한 돈을 증여로 보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 학자금하고 생활비는 부양 의무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주고 그것을 필요한 때 사용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일 많은 사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긴 하는데 부모가 얘네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가 해주고 싶지만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주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너희가 번 돈은 전부 저축을 해라. 그리고 생활비는 내 카드로 써라. 또는 내가 현찰 뽑아가지고 현찰로 주고 현찰로 이걸 써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카드를 쓴 거는 그거는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세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조사 사례들을 다 비축하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카드의 사용처, 사용 금액, 사용 시간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부모가 썼는지 자녀가 썼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현찰로 뽑아서 현찰로 줘버리면 의심은 가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조사하는 사람도 좀 난항이고요. 좀 세무공무원하고 이렇게 어떤 마찰이 좀 상당히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고 너 돈은 다 저축해라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자녀가 생활 능력이 있다면 여기다가 주는 것은 당연히 과세죠. 그러니까 과세인 것을 아니까 몰래 하려고 카드를 주거나 아니면 현찰로 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것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세무공무원이 이것에 어떤 혐의를 포착을 하고 이것을 조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파악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확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지만 행정력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가 돼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그런 행위들은 상당 부분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